이철희의 정치쇼. 예, 이철희의 정치쇼 2부입니다. 이튿날인데요. 화요일날 2부 코너는 슬기로운 의원 생활. 이게 발음 안 되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지 이거 모르겠네. 슬기로운 의원 생활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이십니다. 김연아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연아입니다. 너무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이제 친한 사이끼리 또 네. 여기서. 친한 사이니까 편한 네. 사이니까요. 네. 네. 다른 한 분은 우리 정의당의 최혜선 전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SBS 친정이죠. 뭐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죠. 그죠. 네. 예. 뭐 비대위원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저는 혁신위가 정의당에 구성이 네. 됐는데 혁신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혁신위원이 아니고? 예, 지도부였기 때문에 지도부가 다 이제 물러나고 네. 혁신위원들에게 좀 자유롭게 혁신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사퇴를 낙선도 했습니다. 서러운데 혁신이 대상이 됐단 글쎄요, 말이에요. 뭐 끈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두 분은 친하시죠? 예,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이 그래요? 있었어요. 네. 네.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만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의 거리도 가까웠는데 이게 좀 정의당하고 네. 통합당 많이 싸웠잖아. 근데 그렇죠. 뭐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싸운 건 없었죠. 네, 그다음 추 의원님 처음에 아마 20대 국회 들어오셔서 상임위 배정 못 받아서 네. 예, 맞다. 로텐다올에서 예, 맞다. 약간 농성하실 때도 유심히 받고 우리 앞방이라 또 참 시작을 험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험하게 또 해서 이제 험하게 뭐 끝났습니다. 모 TV 프로그램에도 같이 출연했죠. 그래요? 네,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추혜선 의원님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많은 애환을 그 얘기는 저도 또, 들었습니다. 예, 애환도 듣고 아직도 시댁에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방송 같이 하고 네, 이때 서브스에서 뭐 했죠, 그죠? 예, 네. 네, 여담 야담이었습니까? 예, 라디오 재밌게 했었는데 네. 두 분 모시고 슬기로운 의원 생활. 발음이 심각하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아니 지금은 맞잖아요. 슬기로운 의원 생활. 예. 제 아들놈도 맨날 흉보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발음이 안 된다고. 세상 좋잖아요. 이 발음 안 된 놈도 방송하고 앉아 있으니까. 두 번 만나니까 참 좋은데 우리 추 의원께서 우리 제작진에게 네. 뭐 용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셨다는데 아우, 뭡니까 그게? 그걸 들으셨군요. 뭐 방송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제 발목 잡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겁이 나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담대한 정부를 견인해 주시고 또 모두 까기 해라 이건가요? 예, 뭐 민주당이 소탐대실 하는 걸 또 좀 막아주시고 그리고 가끔 이 좀 프레임 정치를 선동하는 우리 김어준 씨도 좀 무슨 정치요? 혼내주시고요. 무슨 정치요? 네, 그렇게 무슨 정치? 아이고 뭐 폭탄 같은 발언이야. 그런 연기가 필요하다. 아니 그분이랑 저는 시간대가 달라요. 뭐 시간대가 달라도 제가 그분 네.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VS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오자마자 싸움을 붙이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용기 있는 프로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의 품격 그리고 이제 상식이 좀 머무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언론과 인터뷰할 때 양쪽으로부터 욕 먹는 방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나름 이제 독립 언론이다 라고 생각해서 언론은 사실 비판하는 게 본연의 임무니까 물론 저는 칭찬도 할 때는 과감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칭찬한다고 또 욕먹을 수도 있겠죠. 비판한다고 욕먹을 수도 있을 텐데 하여간 뭐 소신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듣겠고요. 네. 두 분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저는 자가용 갖고 왔습니다. 운전. 자가운전? 네. 네. 예, 저도 제가요 타고 왔습니다. 직접 운전하세요? 아니 직접 아니고요. 저는 운전 면허가 없어요. 저랑 같네. 예. 왜요? 아니 운전 면허는 취득하지 않겠다 오래 전부터 생각을 술을 했고요.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죠. 술도 못 마시면서 뭘 좋아해요? 그럼 누가 운전해 주셨어요?
아직 뭐 6월 한 달 동안은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아직 차 반납을 안 했고요. 네. 이제 그 마무리까지 끝나면 이제 차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부근 뭘 하라서 그러세요? 아유, 뭐 직장 있는데 무슨 뭐 그 어떻게? 운전면허를 따셔야 되겠다. 제가 이제 생계가 없으니까 전철 좋아요. 예, 전철 타고 BMW. 다녀야죠. 예. 근데 안양 아니세요 집이? 광역버스. 예. 예. 저는 그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일산에 오니까 차가 없이는 서울로 그렇죠. 이동하는 게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지하철이 예. 좀 힘들죠. 예, 그다음에 네. 버스도 너무 빙빙 돌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도 그렇죠. 아주 오랜만에 운전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목동까지 오기는 참 네, 불편한데 맞아요. 그래도 길이 막히니까 어쩔 땐 전철이 전철 한 좋습니다. 두 번 정도 갈아타지만 또 제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는 게 전철이기 때문에 저도 전철 요즘- 타고 다녀야죠. 저도 요즘 생 메고 전철 타고 다니는데요. 예. 또 급하면 또 이게 너무 많이 갈아탈 때는 택시 타고 가긴 합니다만 전철 좋더라고요. 네. 요즘은 다 마스크를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는 어디서 본 놈 같은데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얼굴 돌리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김연아 전 의원 미래통합당 비대위원하고요. 추혜선 전 의원 나오셨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문자로 해주십시오. 청자 여러분께서 샵 1035 우물정 1035로 질문이나 뭐 격려나 문자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고릴라나 유튜브 이용하시면 공짜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바다 유혜진입니다. 아유, 이철희 소장님, 먼저 그 정치쇼 새 DJ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내가 저 죽굴도에서 참돔 잡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 나는. 근데 저 철이 DJ를 위해서 뉴스를 전하라 내가 종종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미래통합당 소식이네요. 김종인호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죠. 첫 회의에서 진취적인 나라, 진취적인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뭐 할 얘기가 있다 나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얼른 나와보세요. 뭐 친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저는 MB입니다. 드디어 김종인 비대위 호에 뚜껑이 열린 것이다. 그래 보는데 저는 근데 막 답답하고 화가 났어. 제 머리에 뚜껑 또한 열리는 것입니다. 뭐 진짜 그렇게 하시지 뭐. 응? 막 그거 약자와의 동행이라 하면은 그 내 사면도 논의가 되는 건가? 안 돼? 왜? 아, 내 약자야. 나도 약해. 나 매워 약해 지금. 이거 재밌죠? 예, 그죠? 예. 누군지는 제가 한동안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유해진 씨 목소리는 정말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기상청에 이서연 리포터라고 제가 불러서 연결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또 PD한테 눈총 받았습니다. 제가 이 차가 없어지니까 날씨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네. 네. 우산 챙겨야죠. 그죠. 또 네. 이제 기온에 따라서 옷의 두께. 예. 예, 맞아요.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오늘도 날이 좀 꾸물꾸물해서 나오는데 우산을 하나 챙겨서 큰 거 들고 다니니 그러니까 요만한 건지 가방 안에 넣어서 세게 넣어서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비 온다는데. 지금 와요? 네. 비 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침에 조금 내렸다가 네. 예,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올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가 창문이 없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잠깐 들었는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은 참 잘 지었네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이 시대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내보니까 누구나 다 약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메가 트렌드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업군들이 하나둘씩 이제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무차별하게 감염이 일어나고 그죠? 또 네, 그로 인한 지금 뭐 자영업 또 운수업 뭐 이런 것들 보면 저 아는 분이 그 항공회사 다니시는데 파산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계 항공회사인데 한국 그쪽은 지점을.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아 이제는 누구나 다 약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보면 약자라는 게 옛날에 뭐 특수한 계층 어떤 이렇게 뭐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약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단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비상대책위 회의할 때 아주 멋있게 말했다고 어디 신문 보니까 나왔던데.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이별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별? 네. 네. 가장 힘든 이별이 뭐냐고 제가 어느 누구한테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가장 네. 힘든 저는 이별? 가장 힘든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제 나와 이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멋있네. 갑자기 첫 일성으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변화라는 건 결국 익숙한 어제의 나와 어제의 우리와 헤어지는 거다. 네. 네. 근데 저도 20대 국회 처음을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대변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비대위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낙선하고 나서 또 비대위로 들어오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그 첫 소감은 익숙한 우리의 과거와 헤어져야 된다, 이별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쉽지 않죠. 그럼요. 네. 그게 제일 네. 근데 제일 제가 봤을 땐 변화할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니체가 그랬대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추 의원 뭐 멋있는 말 한마디 하시죠. 뭐 제1 야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또 정치의 본령을 찾겠다는 그런 선언 같아서 일단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이제 대변인 논평 같은데. 그러나 실천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의 통합당과 제대로 이별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힘들겠죠. 사실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잘해봐라 잘 되나 이런 투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쉽지가 않은 거가 예. 제가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창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 와서 느낀 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여의도에는 세상을 보는 창문이 없어요. 오늘 완전히 뭐죠? 이렇게 표현 문장 장렬인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 거. 그런가요? 아니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당에선 그랬을지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열고 현장에서 같이 4년간 부대낀 을편단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편단심. 그 약자와의 동행은 관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입보다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치는 말로 기사를 한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굉장히 기대가 저는 큽니다. 이제 통합당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건 네. 그 크게 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잘라야 되나요? 계속 하실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나 이제 가장 먼저 네. 이제 실천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예. 실천은 다름 아닌 정말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뭐 정치라는 게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게 본령인데 오랫동안 밥그릇 하나 수단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 현장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 분들 같이 올라가서 지도부가 며칠씩 그분들이 왜 올라가 있는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약자가 알겠습니다. 어디에 네. 있는지 어떻게 동행을 하는 건지 그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 이렇게 네, 조언을 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싶어요. 네. 바로 그냥 정색하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 김상훈님께서요. 구호로만 끝내지 말고 약자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라는 문자 주셨고요. 6838 쓰시는 분은요. 동안을 추혜선 전 의원님 반가워요. 21대 총선에 재충전해서 용기 내시고 용기 내서 다음에 꼭 되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0109 쓰시는 분요. 40대 중반입니다. 살면서 유일하게 오른쪽 당 후보에게 처음 투표한 한 분이 김 의원이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조금은 안타깝지만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서구사는 책방 주인장 올림 이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방 가시면 네.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고맙네요, 그죠? 그럼요. 예, 예. 예. 참 한 표 한 표가 참 저는 지역구를 안 해봐가지고 출마를 안 해봐서 이른바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두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맛에 정치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사소한 그 응원 이게 정말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움도 31일 많지만. 날 마지막 문자를 드렸어요. 지역 주민들께 의정 활동 잘 마쳤다는 문자를 드렸는데 한 응원 문자가 600개 정도 왔어요. 근데 제가 받은 표보다 응원 메시지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런 게 600통 힘이죠. 다 답장해요? 다 못했습니다 지금. 하셔야지. 이제 해야죠. 그리고 지역에서 늘 이제 이웃으로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뭐 시장도 가서 뵙고 또 자주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해야죠. 그래도 또 문자는 문자로 답을 이렇게 주고받는 맛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이제 뭐 싸먹싸먹 할 문자는 겁니다. 박철희 의원님이 진짜 잘 보내십니다. 사목사목은 사투리 아니에요? 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말이잖아요. 사목사목.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도 약간 근데 표현이 참 좋더라고. 사목사목. 이거 예. 무슨 뜻이에요? 풀어주시죠. 아니 뭐 늘 쓰는 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천천히 또박또박 뭐 그런 뜻인 예. 것 같아요. 여유롭게 맞죠? 예. 예. 되게 예쁘네요 단어가. 예. 예, 단어가 맛있어요. 뭐 예. 문자 밤에 예. 눈이 소박소박 쌓이는 그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느낌도 들고요. 예. 두 분 모시고 슬기로운 의원 생활을 하니까 재밌네요. 예, 저희가 또 3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 처음에는 이제 첫날이니까 분위기도 풀 겸 소프트한 얘기도 좀 했고 또 정치인은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게 또 장점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토론하는 거는 또 3부에서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가수 이상은이라고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를 듣고 2부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철이의 정치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와 마찬가지로요.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추혜선 정의당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참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3부는 좀 재미보다는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 윤미향 의원 사진 이렇게 의원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던데 저도 국회 제 방에 있었으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찍히죠? 나 그거 신기하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앵글 자체가 바깥에서 찍은 건가요? 바깥에서 찍은 거나 그렇게 복도에서 보진 찍을 수가 않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복도에서는 찍을 수가 문이 없죠. 열렸을 때 그냥 뭐 근데 이제 호실이 어디냐에 따라서 왜 국회 방에 보면은 반대쪽에서 그렇죠. 망원 렌즈로 끌어들이면 잡힐 수 있는 각도인 방들이 있죠 일부. 되게 조선들이 그쪽으로 방을 그쵸, 받죠. 받을 가능성이 방이 안 있죠. 좋은 대로. 아니, 모든 걸 떠나서 아우 너무 불편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사진은 조금 뭐 저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네. 괜찮아요? 어때요? 과하죠. 과하다. 예. 음.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지금 과한 게 그것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한테 가해지는 그 2차적인 가해 그렇죠. 아 그건 정말 그건 정말 심각하던데요.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법적인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미향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일말에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불편함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사태가 좀 명백하게 드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의 많은 회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
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만큼은 어떤 뭐 동정이나 30년 운동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 요즘 안 보다가 진중권 씨 그 페북을 보고 있는데 공감되는 말이 많더라고요. 되게 독하지만 전곡을 찌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피해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운동가를 지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직접 공천을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소속 정당의 책임자인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그래서 조금 속상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민주당을 대변하실 분이 없어서 네, 저도 좀 한마디 하십시오. 할까요? 네. 아니, 사실은 너무 불편한 주제여서 좀 피해가고 싶었으나 또 용기를 말씀드린 마당에 저도 네. 좀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민주당 책임. 예, 이제 이렇게까지 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심각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태도는 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수, 윤미향 이 두 분의 어떤 갈등의 프레임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시민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민 운동 활동가가 정치를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 어떤 피해자, 당사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 진입하는 걸 굉장히 아주 심오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좀 민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비례정당 파동 속에서 정말 며칠 만에 후보자들이 공천이 됐고요.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런 갈등은 정말 필연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넘어오면 안 되니까 방어벽을 치고 있다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말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책임 있는 자세 촉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민주당을 대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네. 대변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진행자라 그럴 수도 없고 민주당 입장은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까? 딱 부러지게. 저는 이렇게 정치를 제가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데 때로는 국민들은 좀 단호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하는 수준에서. 근데 저는 일단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이 곧 증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기억, 특히 한 최근 뭐 5, 6년도 안 되는 사이의 기억을 갖고 왜곡이다. 질투다. 그 말은 정말 선을 넘었네요. 네. 네. 그런데다가 무슨 또 뭐 치매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거에 왜 아무도 나서서 그걸 좀 단죄하거나 그만두게 하라거나 하는 말을 저는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고요. 좀 더 정치적으로 나간다면 손절이라고 하죠, 우리. 예. 저는 손절. 윤미향 당선자일 때 왜 내치지 못했나, 이걸 왜 끝까지 민주당의 책임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게 끈끈한 뭐 연대 의식인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윤미향 의원에게 무슨 정적인 부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큼 지렇게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거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특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좀 뭐 이 과대 의석을 갖고 좀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걸 무시하고 가도 넘어갈 거다, 곧 잊혀질 거다라고 하는 저는 약간의 착각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 둘이 다 20대인데 그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뭐 물품들을 많이 사고 네. 애들이 조금씩 네. 기부를 했어요. 지금 그런 애들이 다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뭐 누가 음모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잘못 건드리는 순간 30년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 30년 운동에 같이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 있는 문제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한 입장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기다리다 검찰 수사를 뭐 기다려보자 이거는 약간 조국 장관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요. 조국 장관 법원에 가서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법원에 가서는 재판장에 가서는 뭐 본인 사건 아니면 안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말을 미루고 있고 바꾸고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혜선 전 의원도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서 따로 뭐 제가 답변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잠깐 분위기를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비가 좀 올 듯 말 듯 아직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 때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면허증이 없긴 합니다만. 정말요? 운전 조심하고요. 우리 시경에 나가 있는 송미경 리포터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미경 리포터. 네, 인천 연안 도서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이미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은 아직은 비는 내리지 않고 흐리기만 한 날씨입니다. 정체가 다 풀렸던 서부간선 도로가 다시 밀립니다. 외곽 쪽으로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정체고 여기 통과할만 한 15분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 도로는 아직도 도심 종암동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어려워서 신내동부터 꽉 막혀 있고요. 신내동에서 하월곡동까지 밀리는데 내부순환로 이어져서도 정릉 부근에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연희동 부근에 있었던 사고 영향으로 홍지문 터널 나서면서부터 연희동 쪽으로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전해드린 교통정보였습니다. 430의 IQ, 지구를 걷는 축지법, 중력 저지한 공중부양. 허번자 흑영형이 전하는 정치쇼 뉴스예요. 과거 대통령 행사를 도맡아 기획했던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 청와대로 복귀를 했죠. 게다가 이제 승진까지 했어요. 여러분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여러분도 하루 3번 내 이름을 부르면 원하는 걸 얻거나 원하던 걸 할 수가 있을 거야. 나 허번자에게로 오라. 제 말과 동시에 아이고, 이분이 여기로 오시네. 이분 빨리 들어와요. 예, 탁현민 씨 그동안 푹 쉬셨죠? 하하하하. 예, 이제 그 청와대에서 다시 일해야 되지. 어디 가나? 일로 와. 도망가나? 일로 와야죠. 이 첫눈이 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하하하하. 예. 똑같죠? 네. 참 저는 이런 재주 있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거든요. 노래하라고 그러면 어디 도망가는 스타일이라 이게 이제 안 부끄러워할 정도로 술을 먹지 않는 이상은 노래를 안 하는데 이런 재주 가지신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 잠깐 우리 제 대통령 목소리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청와대 인사 잠깐 얘기해 볼까요? 보통은 뭐 수석급 인사라야 이제 되게 논란이 되고 또 얘기거리가 되는데 이번은 비서관급 인사인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사 잘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동료원 하시는 분이 지금 비서관으로도 들어가셨는데. 네, 뭐 기사 보니까 어제 의원이었다가 오늘 비서관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일단 뭐 비례대표 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케이스는 있잖아요. 중도에 사퇴를 하고 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고 박경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 인정이 되고 또 4년간 우리가 활동을 해보면 의정 활동 경험이 참 소중하잖아요. 또 제대로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정을 좀 기조에 두고 인선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탁현민 비서관이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정쟁과 논란의 중심에 됐던 분이 눈길을 밟으면서 떠났는데 이제 꽃길을 밟으면서 청와대 입성을
하셨어요. 눈길을 받고 떠나서 꽃길을 받고 들어왔다. 예. 야. 그래서 이제 표현사네. 보면 뭐 의전 비서관의 역할이 이제 비서관 청와대 대변인 발표 인사 발표 때 보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예. 비서잖아요. 네. 대통령이 비서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쓰면 안 돼요? 뭐 인사권은 존중을 해야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논란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셨겠죠. 아니 좀 조금만 저한테 한 2분만 주세요. 무조건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모든 인사에 이제 네, 장단점은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의전 비서관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탁월한 행사 기획으로 국격을 향상했다. 이제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이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것이 행사 의전으로 이렇게 높인다는 그 발상 자체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인사평가 대통령이 하신 건 아니죠? 아니, 이제 청와대가 그냥 그렇게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한 발표를 거죠? 했는데 네. 너무 나갔다. 이게 탁현민 재기용을 하면서 별로 본인한테 탁 비서관에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발표였다 싶고요. 네.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권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의전을 좀 민주적이고 그리고 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요.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보좌진들을 이렇게 한번 기용해보고 하지만 다 잘하시겠지만 일은 되게 잘하는데 좀 인간성은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일과 그 사람의 인성이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 측면에서 뭐 그동안의 성과가 대통령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 그 일이 꼭 이 사람밖에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눈길 밟고 갔다가 이제 꽃길 밟고 오셨다고 했는데 조만간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빗길을 걸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섭다. 좀 무서워. 이렇게 국정 후반기에 조금 새로운 참신한 그런 네. 기획이 더 필요했다면 좀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기획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젊은 친구들을 획기적으로 기용하셔서 새로운 걸 하셨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박경미 의원을 보면서는 뭐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민주당은 낙선에도 갈 데가 많구나 이 부럽죠. 생각을 했습니다. 재취업했으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 부럽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인사 저희들도 뭐 국회의원 할 때 이제 스태프들 7명인가요? 9명인가요? 이렇게 뽑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뽑았다가 또 뭐 이렇게 나가는 친구도 있고 저 친구랑 일해보고 싶은데 안 오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인사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보고 이제 평가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People are policy라 그래서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런 격언 같은 게 정치권에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평가도 있구나. 더 좋은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요. 이제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는 거지만 또 국민들은 비판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좀 품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박경미 저랑도 친한데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7 비서관으로 갔잖아요. 이게 낮춰서 간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응? 두 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니 낙선을 했는데 좀 낮춰서 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낙선을 했잖아요. 낙선을. 저도 재취업이 절박합니다. 지금. 그럼요. 저도 절박합니다. 저는 선거 비용 보존도 못 받았어요. 아니 갑자기 제가 행복한 느낌이 이제 네, 행복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급이라고 하는 거 따지잖아요. 네. 그래도 그건 내가 뭐좀 있을 때. 급이 있지 이런 건 따지는데 있을 때 얘기죠. 뭐 저는 사실은 굳이 저보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곧 죽어도 급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가오가 있으시군요. 가오. 아니에요? 저요? 네.
아 저는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절박해요. 아, 내가 좀 철없는 놈이 된것 다만 같은데. 이제 명예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쳐야 될 그런 시기가 저에게 온다면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실 것 같으세요? 교육 전문가이시긴 하죠. 아니 저는 교육에도 4년 했으니까.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주변의 해봤어요. 평가가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아니, 그런 교육 전문가 부분에서. 맞고요. 예. 지금 이제 교육 현안이 되게 많죠.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런 얘기 약간 좀 흰소리인데요. 되게 학부형들이 교육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 이 진짜 학부모 모임들의 그 가장 전문가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각각의 입장들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하나의 정치적 역할이다. 대한민국에 3대 금기가 있어요. 교육, 축구, 부동산. 예, 이거는 전문가보다 축구는 왜 들어가요? 대한민국에서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한 썰씩 못 푸는 사람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정치평론도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요즘은 네. 또 뭐 아무나 다 정치평론가라고 이렇게 탈탈 달고 나오더라고요. 술 한잔 예. 들어가시면 뭐.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정치평론 할 때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치평론기에서 내가 버티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제 안 하려고 했지 평론을. 진행만 하시고. 네. 평론하실 때는 꿈이 하셔야죠. 갑자기 용기 없는 모습을. 그 급따질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일할 기회가 있으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고 또 그분이 지역구 서초에서 지역구로 하셨으니까 아마 이제 지역에서 이른바 학부형들이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충분히 저는 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죠? 네, 뭐 오늘 처음 나온 거 치고는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네. 진행을 이끌어 주셔서 저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 네. 발음도 안 되는 놈들 저렇게 앉아서 방송하는데 천덕스럽게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재밌는 내용으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